자, 먼저 CAD 파일 보면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형상은 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탑 상단 가공은 끝났는데, 다음은 이제 공작물을 뒤집어서 여기 안쪽에 있는 형상을 가공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저면도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때 뒤집을 때 여기 있는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오른쪽에서 바라보고 180도 뒤집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형상이 이렇게 이 위치에 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외곽, 윤곽으로 외곽 돌리고 여기 있는 홈 가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여기 홀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못따기 가공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주메뉴 가공 경로에 가공 관리자에 가보면 이제 탑 공정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룹에 가공정의 새 그룹 생성해서 공작물 뒤집어서 가공을 할 거예요. 바텀. 그래서 바텀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 그 다음 이제 가공할 도면을 자, 레벨 변경을 하겠습니다. 단축키 Alt 숫자 2를 누르거나 부메뉴 영역에서 마우스 왼쪽으로 레벨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60번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체크 해제해도 되고요. 작업화면 표시 조건에 사용 레벨만 하면 60번 선택한 것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화면 표시 체크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OK를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픽 뷰의 평면으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평면 또는 그래픽 뷰의 평면 아이콘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배율 Alt F1 단축키 누르거나 또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부분 단면도를 표시해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우기 윈도우로 지우기를 해서 여기 영역을 선택해서 지울게요. 자, 이거는 끊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전 메뉴 자, 이거 스플라인을 선택해서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는 트림으로 이어주면 되고요. 주메뉴 자, 수정의 트림에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연장되고 얘도 연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장될 요소 두 요소 그 다음에 마우스로 직선 선택해서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얘도 선을 선택해서 연장시키고요. 조각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게 조각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조각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각나 있고 여기도 조각나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조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주메뉴 자, 수정에 조인 연결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하나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하고 아래쪽 클릭해서 하나로 만들고요. 여기도 순서대로 요거랑 그 밑에 거랑 연결하고요. 다시 연결되어 있는 도형이랑 그 아래쪽이랑 연결해주고, 자, 이거는 왼쪽이랑 선택해서 연결하고요. 다시 연결된 도형 선택하고 다시 옆에 거랑 연결. 대상 선택해서 연결해주면 돼요. 얘랑 그 옆에 거랑 연결해주고 다시 얘랑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인 작업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가공을 하면 돼요. 자, 이 형상을 가공을 하면 되는데, 자, 앞에서 남아있는 살이 얼마큼이냐. 자, 모델 사이즈가 T가 22T였고요. 그 다음에 가공 관리자에서 재료 설정에 가니까 얘가 30T. 그러면 상단에서 1mm 가공을 하고요. 그러면 29. 그러면 22를 빼면 해서 7mm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메뉴 가공 경로 가공 관리자에 갈게요. 자, 얘를 공작물을 뒤집어서 가공해야 되는 것은 먼저 바이스 물림 5mm랑 도피부 포함해서 7mm를 페이스커터로 날려줘야 돼요. 상단에서 페이스커터 작업이 여기 있어요. 표면 가공. 자, 얘를 선택을 하고 복사. 그 다음에 버튼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요. 자, 두 번째 탭. 자, 표면 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료 상단이 1이 아니에요. 뒤집었을 때 7이 돼야 돼요. 7. 그 다음에 7이 돼야 되고, 자, 일단은 이거 잠깐 하기 전에 앞에 거 탑 그룹을 모의 가공을 한번 해 놓고요. 결과만 보겠습니다. 공구 교환 시 정지를 끄고 제일 빠르게 한 다음에 플레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얘를 해서 제가 회전시킬게요. Shift 누르고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렇게 돌려 물렸습니다. 화면을 회전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값이 얘가 약 7mm, 7mm는 안 돼요. 상단에서 추가 깊이 더 줬으니까 이 높이가 약 7mm예요. 7mm를 페이스 커터로 쳐서 날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보기는 편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보기는 편한데, 근데 재료가 지금 각재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감기 하고요. 조건 설정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 입체로 놔둘게요. 자,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자, 표시 방법은 결과, 그 다음에 트루솔리드 사용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OK 하고요. 플레이 제일 빠르게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중간이라고 하긴 뭐하고 오른쪽 쪽에 보면 ST 파일로 저장이 가능해요. 이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은 기존의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는 좀 삭제를 할게요. 다시 STL 저장하고 기본값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창 닫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재료 상단은 절대값 7, 가공 깊이 0,
진입 높이는 재료 상단보다 높아야 되니까 절대값 10. 얘는 이속 높이를 하겠습니다. 진입 높이보다 5mm 높게끔 절대값 10으로 좀 수정을 하고요. 7mm를 한 번에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은 2mm씩 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삭은 하나 주고요. 그때 0.2를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황삭을 한 다음에 정삭은 0.2mm로 날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하고요.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모의 가공을 하면, 자, 플레이를 하면 죄송해요. 이거 결과다 보니까 다시 그래픽 공구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제일 느리게 한 다음에 플레이. 1차 허공에서 2차, 3차. 앞에 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요것만 날라가요. 그래서 앞에 재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재료 설정에 들어가면 앞에 상단의 여유가 1mm 밖에 없어요. 7mm에서 깎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 7로 해놓고 다시 검증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상단 가공을 할 때는 얘를 1로 해놓고 검증하고, 그 다음 바닥 가공을 할 때는 얘를 7로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의 가공 들어가서 이렇게 플레이해서 이렇게 7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 것만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재료 설정 다시 1. 제가 아까 엑셀로 저장을 했는 데이터를 재료로 불러와서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주메뉴 파일에 가면 파일 변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L. 자, 읽기 안 하고요. 이동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동에 들어가서 앞에서 모의 가공했던 이 STL을 선택을 하고요.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Alt S 단축키 누르면 표현이 매끄럽게 나오진 않네요. Alt S. 공차를 조금 더 줬으면 뭐 좀 표현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Alt S든 와이어프레임 보기 Alt S, 쉐이딩 보기 Alt S, 또는 여기서 가운데 상시 쉐이딩에서 클릭을 해서 쉐이딩 보기 체크, 그 다음에 쉐이딩 보기 표시 해제 하면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공작물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뒤집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을 클릭해서 우측면으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명령에 회전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이동 중실점은 원점을 선택을 해서 각도는 180도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0도 뒤집어서서 이게 잘 표현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뒤집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 다음에 2000-2라고 저장을 하고 다시 작업 평면은 원래대로 평면으로 꼭 바꿔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가공할 때 영향을 줘요. 자, 그리고 다시 이동에 들어가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해서 열기.
그런 다음에 얘를 두께가 22T거든요. 22T만큼 내리겠습니다. 그때 평행이동 해서 방법의 정분가, 중요한 거는 작업 평면이 꼭 평면으로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Z-22 그 다음에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장 해서 이번에는 3번 이거 최종 완료된 겁니다. 3번 그 다음에 저장. 자, 그 다음에 주메뉴 가공 경로의 가공 관리자에 들어갈게요. 자, 2번 표면 가공에 들어가서 모의 가공. 자, 재료는 각체가 아닌 그래서 모의 가공 조건 설정 아이콘 누른 다음에 그리고 여기 피삭제 설정에 STL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상 파일 열기 아이콘 눌러서 최종 3번 선택하고 열기하고 그리고 OK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작업했던 거 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플레이 해서 페이스 커터로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윤곽으로 외곽을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외곽은 이쪽 바깥의 외곽이 아니고 옆에 옆에 옵셋되어 있는 단 외곽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 요 사이 영역을 가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옵셋 10mm 영역, 이렇게 단 가공하는 겁니다. 자, 대감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표 눌러 놓고요. 조건 설정에 들어가서 아니다, 이거는 그냥 취소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창 닫고 나갈게요. 자, 그러면 황삭 윤곽이 있습니다. 2번 요건 이제 깊이 가공을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외곽 돌려준 거고 그 다음에 포켓에 윤곽이 있는데 요걸 선택할게요. 4번 공정을 복사 그 다음에 표면 가공 버튼 구름의 표면 가공 아래쪽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일단 도형을 바꿔줘야 돼요. 자, 요게 도형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자, 그러면 체인 관리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기존에 있는 체인을 없애고 다시 이걸 선택을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고 중심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삭 방향 하살표 큰 거, 작은 거는 공구의 방향, 고정 방향 바깥쪽 돼 있고요. OK. 자, 그런 다음에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참고로 요게 가공 깊이는 자, CAD 파일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우측면도 있네요. 7mm입니다. 7mm. 자, 우측면도에 7mm가 됩니다. 7mm. 자,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7로 수정할게요. 자, 공구가 8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7mm가 되고 여기에는 폭은 10mm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날아가요. 그래서 측면 가공은 마침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이 10mm니까 5mm 그래서 두 번에 해서 작업을 할게요. 경로간 공구 절상 유지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 스텝의 S, 바깥에서부터 돌면서 이렇게 작업이 되고, 버튼 그룹 공정 2개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페이스 커터 두께가 많아서 두께가 두꺼워서 깊이 가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곽 엔드밀러 이렇게 접근해서 절상량은 8파이브에서 좀 많은 것 같죠? 깊이가 7입니다. 공구 직경만큼 바로 갑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또 깊이 가공은 추가하지 않고요. 자, 절상량이 좀 많아서 부하가 걸린다 싶으면 횟수를 2.5에 이론적으로 10이니까 4번. 재생성.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어떤 거 하냐면 여기 홈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도면 치수를 좀 볼게요. 여기서 치수가 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자, 이쪽은 섹션 A-A를 보면 여기가 깊이가 5mm가 되고 왼쪽은 2mm예요. 그 다음에 요 깊이가 좀 없어요. 그래서 요 사이 깊이가 좀 없습니다. 여기는 치수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략 요거는 4mm로 갈게요. 요게 치수가 빠져 있습니다. 얘랑 살짝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입체로 해서 요 치수가 의미가 없긴 합니다. 등각도에서 치수니까 요게 깊이는 실제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5가 안 나오듯이 이건 등각은 실제 치수랑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얘랑은 같네요. 그래서 여기는 깊이 4로 볼게요. 이건 등각이어서 치수는 정확하지 않고, 자, 그러면 여기는 5가 되고 얘는 2가 되고 두 개는 4mm로 볼게요. 그래서 치수 요 도면에선 빠졌어요. 표현 방법에서. 자, 그러면 자, 깊이가 다 달랐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묶고 이제 응용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일단은 그래픽 뷰 평면으로 놔두고 도면을 보니까 저면도, 자, 이쪽이 오른쪽이 깊이가 5mm예요. 왼쪽이 깊이가 2mm가 되고요. 얘를 가운데 축으로 뒤집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깊이 5, 여기는 깊이 2가 되고, 이쪽에 두 개는 깊이가 4mm입니다. 이거 한계 공정에서 응용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그럼 평행이동. 주메뉴, 이동의 평행이동. 체인으로 해서, 먼저 요게 선택을 하고 완료. 한 번 더 완료한 다음에 정분값의 깊이 Z-5. 그 다음에 엔터. 작업 방법에 이동하고요. -5. 여기는 -2입니다. 체인으로 해서 여기 선택하고 완료. 체인 완료가 되고요. 완료는 선택 완료입니다. 정분값에서 Z-2. 그 다음에 엔터 하고요. 작업 방법에 이동.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4로 한다고 했어요. 체인으로 해서 여기랑 여기 선택해서 완료하고요. 정분값 Z-4. 자, 그 다음에 이동에 OK.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돌면서 나오게끔 요게 사이 홈 가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홈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주메뉴 가공 경로에 앞에 공정을 복사합시다. 가공 관리자로 갈게요. 자, 요걸 그대로 복사해도 돼요. 그러면 얘를 복사하면 공구 따로 수정 안 들어가도 되고, 절삭 조건도 안 들어가도 되고, 도형만 방법만 조금 수정을 하면 돼요. 자, 요게 윤곽을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먼저 도형을 새롭게 잡으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 돌면서 나와야 되고요. 방향. 자, 여기서 돌면서 나가고, 여기 클릭해서 돌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돌면서 나가야 되고, 방향은 센터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OK 하고, 그 다음에 최종 OK. 그러면 절삭 방향, 작은 화살표가 다 이 형상 안쪽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조건에서 여기는 측면 가공을 해제하면 되고요. 깊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분값의 0. 자,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만 하면 되겠죠. 바탕그룹 선택하고 모의 가공. 그리고 플레이 버튼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면서 나가고, 여기는 살짝 부하가 걸리네요. 여기는 2mm. 자, 그러면 요건 한번
여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 공구 직경에 100%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 여기도 두 번씩 들어가고 여기는 한 번에 들어가게끔 해볼게요. 얘가 5mm 기준으로 해서 두 번에 들어가려면 2.5가 돼야지만 여기가 두 번이 먹어요. 자, 그러면 가공 조건에서 깊이 가공을 체크하고 항상 최대 가공 간격을 2.5로 주고요. 그 다음에 OK를 한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래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 자, 모의 가공 조건 설정에서 공구 교환시 정지를 해 놓고요. 앞에 공정은 플레이. 한 번 더 플레이 빠르게 보고 속도 제일 느리게끔 한 다음에 플레이해서 이거는 한 번에 이거는 두 번의 작업을 할 겁니다. 깊이 기준이다 보면 이렇게 하나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윤곽 기준으로 하면 공정별로 따로 합니다. 얘도 두 번 들어가고 얘도 두 번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조건에 깊이 가공해 보니까 깊이 기준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얘가 윤곽 기준으로 돼 있다 그러면 재생성을 하면 전부 선택, 버튼 그룹 전부 선택하고요. 그룹 선택하면 그룹 안에 있는 게 다 삽입니다. 모의 가공. 자, 깊이 가공해서 윤곽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앞에 두 개 공정은 플레이 버튼 빠르게 진행하고요. 속도 제일 느리게끔 한 다음에 플레이. 그 다음에 얘도 또 깊이 가공합니다. 깊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도 두 번의 작업을 할 거고요. 약 2mm씩. 얘는 한 번에 돌면서 나가고, 위에 깊이 가공을 할 때 공구가 위로 돌려주는 점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절상 유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깊이 가공할 때 돌면서 나갔다가 위로 돌렸다가 다시 내려가서 돌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경로를 잘 보시면 스텝의 S, 진입 높이 ZE까지 S 2.4까지 해서 돌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공구가 점프해요, ZC. 그 다음에 내려가서 돌면서 나가는데, 여기는 지금 원호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거를 직선으로 접고 진입폭기를 직선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원호로 접근하죠. 직선으로 다 바꾸고 중간에 여기 점프가 안 생기게끔 바꿀게요. 가공 조건에서 진입 복귀 직선 60%, 원호는 채로, 그 다음에 가운데 버튼 눌러서 진입 조건을 그대로 복귀로 카피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에 점프를 안 하려면 공구 경로간 공구 절상유지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생성하고 경로하기 스텝의 S, 안전 높이, 진입 높이, 그 다음에 가공 깊이 옆에서 접근하고 돌면서 나가고, 그 다음 점프 없이 바로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S 바로 Z축으로 내려가고 접근하고 절삭하고, 다른 체인가는 무조건 점프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깊이 가공은 바로 점프 없이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를 가공을 해야 돼요. 얘가 몇 파이가 되냐면 20파이네. 20파이. 그래서 20파이입니다. 20파이. 공구가 8파이니까 그리고 한 바퀴 돌면서는 가운데 남기 때문에 그냥 포켓 가공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가공 방법에 포켓 가공 일반이 있어요.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버튼 그룹에 22번 선택해 놓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하면 22번에 아래쪽에 붙여넣기가 되고요. 자, 도형은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새롭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해서 먼저 점, 여기 가운데 원점에 점이 있어요. 점 도형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중심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만약에 이게 시계 방향으로 화살표가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역방향 체인을 해서 바꿔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완료. 포켓 가공은 체인 방향 신경 안 써도 된다 했죠. 우리 포켓이니까 굳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공 조건의 깊이가 얼마큼인지 다시 볼게요. 도면에서. 자, 이 원은 깊이가 8mm에요. 8mm. 자,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깊이 마이너스 8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체크해서 4mm씩 두 번의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진입 헬릭선은 원호의 반시계 방향, 마침 여기서 도형 선택 처음 기준위치 진입 복귀는 체크되어 있어요. 진입을 하게끔. 자, 그 다음에 재상상만 하면 되고, 그러면 경로 확인을 하면 스텝의 S. 자, 여기서부터 Z1까지 가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작업을 해요. 자, 이때 R값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원호로 도는 게 진입 헬릭스에서 진입 각도는 10도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 R값은 2.5로 조금 줄이겠습니다. 2.5? 2.5 중심이 2.5 4 헬릭스 시작 높이도 0.5로 약간 줄이고 조금 조정했습니다. 재생성 그리고 버튼 그룹 선택을 하고요. 모의 가공 자, 앞에는 빠르게 플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속도를 제일 느리게끔 한 다음에 헬리클 내려가니까 제일까지 제일 느리게 할 필요는 없네요. 플레이 원으로 돌면서 그래서
돌면서 이렇게 깊이 가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끝냈고 자, 그러면 자, 아래쪽은 그나마 앞에 형상보다 좀 간단해서 좀 빠르게 끝날 것 같죠. 자, 그 다음 이제 못따기 가공. 노란색 영역에, 여기서 보면 노란색 영역에 여기 못따기 해야 돼요. 자, 요거는 반시계 방향.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또는 여기서 시작해서 요 라인을 따라서 쭉 노란색 영역, 윤곽. 그러면 Z 세로가 되고요. 참고로 여기는 너무 길이가 짧아서 굳이 여기는 안 할게요. 길이도 짧은데다가 좀 잘라내고 하면 여기서 크게 의미 없고, 여기는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곽에 이것도 돌아야 되고, 요게 깊이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7 되는 지점. 이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해서 또 못따기를 편집을 해야 되겠죠. 아, 죄송해요. 정삭을 안 했구나. 빠르게 한다 싶었네요. 자, 이게 항삭이에요, 항삭. 다시 21번. 그 다음에 컨트롤 키 22, 23. 3개 선택하고, 이거 항삭입니다. 항삭 복사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정삭을 안 했죠. 자, 그리고 조건에 들어가서 정상용 공구. 그래서 3번. 절삭 조건은 시간 관계상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가공 여유. 00. 보정은 중복 보정. 그 다음에 25번 더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 정상용 공구 선택을 하고요. 절삭 조건 맞춰줘야 되는데 생략,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윤곽 가공 조건에서 가공 여유 00. 보정은 중복 보정.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은 얘는 해제. 마지막에 포켓 가공에도 가공 조건에서 정상용 공구 절삭 조건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공 여유의 00. 깊이 가공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 정삭 가공 조건에서 정삭 실행을 체크하고, 자, 척벽에 자, 보정은 중복 보정으로 할 거고요. 여기는 중복 보정으로 안 돼 있는데 보정 코드 플러스 공구 중심 좌표가 중복 보정이에요. 그리고 진입 복귀에서는 원호 반경 50%, 30%, 20% 써도 상관없어요. 중복 보정일 때는. 근데 컨트롤러일 때는 그래서 여기는 50% 이하는 안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은 얘도 50%만. 대신 얘는 법선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가운데 버튼 눌러주고 OK를 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24번 Shift 누르고 26번까지 재생성. 자, 그 다음에 26번을 조금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스텝에 S,
헬리클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외곽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척벽을 도는 거. 직선 원호로 접근하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원호 직선. 접선으로 하면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게끔 했습니다. 주메뉴. 자, 버튼 그룹 선택해서 모의 가공. 그 다음에 그래픽 뷰 입체 정각 상태로 놔두고 앞에 공정은 플레이.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줄이고 플레이. 정삭입니다. 외곽 도는 거. 이때는 황삭에는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4번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정삭은 굳이 이렇게 조금씩 먹일 필요가 없어요. 바닥 0점이니까. 정삭은 횟수 2번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 자, 여기는 쭉 한 번에 바닥과 척벽. 그 다음에 포켓은 그래서 바닥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척벽 이렇게 나눠서 작업했어요. 황삭 실행이 바닥이고요. 정삭 실행이 척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누무. 그래서 황삭에는 절삭량 깊이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가공 간격은 좀 적게 했는데 여기 24번의 공정에 측면 가공은 이렇게 4번까지 했어요. 근데 정삭은 바닥 0.2니까 4번에 할 필요 없이 한 번은 안 돼요. 공구가 8파이고 폭은 10mm니까. 그래서 2번에 10mm의 반 5mm씩 이렇게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재생성.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할게요.